이게 제가 아무래도 처음이니까 이렇게 좀 실수가 있어요. 버벅거리고 이러는데 좀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뭐 조금 하다 보면 뭐 제대로 하지 않을까 싶은데 에이씨 쪽팔려. 이거 뭘 얘기하다가 어 이걸 띄워놨는데 이걸 이제 알았다. 이제 알았다. 아 이제 알았네 이제. 요런 걸 띄울 수 있더라고. 요런 걸 띄울 수 있는데 제가 앞으로 뭐 어떻게 더 저 조작 기능 요런 것들을 좀 많이 익혀야 돼요. 그치? 야 근데 이거 화면에 현도야 이걸 화면에 번 크게 전체를 띄워놓는데 이걸 줄이는 과정에서 아까 꺼져붙다. 야 왜 꺼졌는지.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갔고 그 건강가야 그 김수로 창건자가 김수로인데 그 김수로 마누라 허황옥에 대해서 이 출자에 대해서 이게 어디 출신이냐에 대해서 말이 많잖아요. 어디 출자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오늘 그 말씀 좀 드릴게요. 이게 하도 이게 논란이 좀 극심한 부분이에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인도하고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현대의 살아있는 그 역사 소재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야사 전공하시는 분들은 이 호황오기가 이 인도에서 왔다는 거 이거는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기 힘들다 그래갖고 반발이 굉장히 심해요. 특히 뭐 가야사 전공하시는 그 이영식 인제대 이영식 선생이라든지 이런 양반들 그 다음에 또 누구더라? 원래 인도사 전공하시는 이광수 선생이라고 이 양반 요즘 그 글 쓰는 거 보면 좀 비교적 최근에 그 인도에서 좀 공부를 많이 하시고 오셔갖고 좀 쓰시는 글들이 좀 날카롭더라고요. 그 뭐 이광수 선생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 양반이 김광수든가 이광수든가 지금 헷갈리네요. 이 양반은 그 인도 정통 그 본토에서 그 공부를 했기 때문에 뭐 라마나야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 갖고 이렇게 참 인용을 하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왁구가 죽잖아요. 우리가 평소 때 이렇게 잘 못 보던 이런 자료들 갖고 막 들이대고 그러면 좀 끄뻑 죽는 게 있어. 그래서 그 겁낼 필요 하나도 없어. 아무것도 다야. 근데 어쨌든 그 어이씨 뭔 얘기하다 또 이렇게 갔지. 이 중구난방이 참 문제는 문제야. 어쨌든 이 저 허황홍이가 김수로 마누라인 허황홍이가 인도 출신이냐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논란이 극심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물론 이것을 인도 출신이라고 인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한 불을 당긴 분이 옛날에 그 돌아가신 뭐 이종기 선생인가 이런 양반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현대에서는 그 고고학 주로 하시는 그 김명모 선생 같은 경우에는 이걸 그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신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조심할 게 이제 김명모 선생님이 이게 활발한 대중 활동 이런 거 방송 출연이라든지 그다음에 출판 활동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것을 주장을 하시는데 김명모 선생님은 김해김씨예요. 김해김씨라 갖고 그런 것들도 좀 이면에서 좀 고려를 두시면 좀 얘기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느닷없이 특히 그 문재인 정부 들어와 갖고 이 문제가 좀 그 나름대로 논란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을 좀 유발을 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 왜 그런가 하면 자 이걸 그 허황옥의 출신지가 인도냐 아니냐를 두고 인도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걸 지금 현대 문제, 현대 한국과 서남아시아 혹은 한국과 뭐 동아시아 동남아시아를 연결하는 하나의 가교의 소재로서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한다고요. 특히 정치권에서 이런 거는 이런 주장이 있는 것은 정치권에서는 사실 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꾸 이제 착각을 하셔갖고 거기에 대해서 분기탱천을 하거든요. 역사 왜곡이 이루어진다고 해갖고 주로 이제 역사적인 맥락에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막 분기탱천을 한다고 역사를 이렇게 조작을 할 수 있느냐.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깍지. 정치인들은 그거 관심 없어. 정치인들은 그거 관심 없어. 그런 말이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 그것을 소재로 해갖고 한국과 인도의 그 가교의 역할 우리가 그 협조를 하고 협력을 해야 되는 그 하나의 당위의 소재로서 이걸 끌어오는 것 뿐이에요. 그 사람들이 뭘 알겠어. 솔직히 뭐 문재인이가 그다음에 문재인 여사 누구죠 그? 김정숙 여사인가? 김정숙 여사가 무슨 뭐 인도를 뭘 알겠어요. 솔직히 아무것도 모르지. 그러면 사람들이 왜 그러면 그 인도를 갖고 이 허황옥을 갖고 이걸 소재로 해갖고 활발한 정치 활동을 벌이겠어요. 이것이 나름대로 현대 그 한국과 인도의 관계 혹은 인도가 대표하는 서남아시아 혹은 인도를 포함하고 그 동남아시아를 포함하는 이 역할 문화권과의 그 너 뭐였냐? 응? 줘봐 빨리 아버지 방송하고 있어. 이게 또 뭐 해야 되나? 야 하나 흘렸잖아. 아이. 야 저거 좀 갖고 와라. 물 좀 갖고 와봐라. 어? 여기. 치아 이거 이걸 하면 여기 앞에 갖다 놓고 그거다 갖다 놔. 나이가 들어가면 강장제로부터요. 뭐 얘기하다 그랬노? 오씨. 새끼 들어오는 바람에 지금 다 까먹네, 씨. 어쨌든,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역사적 사실이냐 아니냐는 하나도 안 중요해. 그거 갖고 괜히 뭐 역사학자 있네 해갖고 이게 사실이 아니네 이런 헛소리들 좀 하지 마요. 그런 소리 하지 마. 그거 다 알고 하는 짓이에요. 그 사람들 바보예요. 그런 걸 하나를 기화를 소재로 삼아서 그 하나의 한국 인도 관계 이걸 그 협력의 당위성을 역설을 하는 그 하나의 그 보기로서 근거 중에 하나로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허황옥이가 어디에서 왔느냐 그거 한번 보자고요. 그거 볼 때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그 자료는 저거예요. 삼국유사가 절록한 간추려서 뺏긴 가락국기라는 이 문헌이었어요. 가락국기라는 이 문헌. 이거는 보면 그 삼국유사에서 이 가락국기를 절록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발췌해서 이렇게 옮기면서 원문은 굉장히 길었나 보죠. 길었기 때문에 이걸 옮기면서 그 삼국유사 그 인용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은 고려 문종 시대면 거의 김부식이 살던 시대하고 비슷해요. 조금 빠른가 늦은가? 그 시대랑 거의 비슷한데 그때 금간지주사 그러니까 지금의 김해를 다스리던 사람 김해 지역에서 활동을 하던 어떤 사람이 지은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가락국 금강가야 멸망으로부터는 대략 500년 내지 600년이 지난 뒤에 그 터전인 그 김해에서 살던 사람이 그 가락국 역사를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느꼈겠죠, 그죠? 그래서 그걸 하나 가락국 역사를 정리한 책을 하나 짓고 그 책 이름을 가락국기라고 했던 거예요. 말 그대로 가락국의 역사라고 해갖고 가락국기라고 했던 건데, 근데 문제는 이 삼국유사가 인용한 이 가락국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허황옥이하고 뭐 그거는 너무 잘 알잖아요. 김수로하고 허황옥이가 뭐 어떻게 만났고 저쩌고 그걸 잘 아는데,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바로 그 허황옥이가 자기 스스로의 입을 빌려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 지금 인용을 해놨죠. 이때 왕이 뭐 그 왕비와 더불어서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침실에서 어떻게 하룻밤을 보냈나 보죠. 하룻밤을 보냈는데 이 하룻밤을 보내는 날 그날 이제 그 허황옥이가 그 자기 그 정체를 토로를 합니다.
자기 정체를 토로를 해요. 여기 보면 첩시 이렇게 첩은 뭐뭐이다라는 거예요. I am 이런 뜻입니다. 첩시 I am 아유타 공주야 이렇게 돼 있어요. 아유타국 공주다. 나는 아유타국이라는 나라에서 온 공주입니다 라고 했고 성은 허시요 성허 명황옥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성은 허시요 이름은 황옥입니다. 말 그대로 누런 옥이에요. 금이에요. 금. 연 28이면 28이 16 쓸 거예요. 여기 연 28이라고 하는 게 28이 16. 이 곱하기로 지금 하는 거예요. 뭐 최근에 그 백제 구구단 목간 나왔다 그래갖고 이 목간하는 새끼들 개새끼들 헛소리 찍찍 해대더라고. 똑같은 이제 얘기들 해야 되고 뭐 백제가 구구단을 외웠다고 당연히 구구단 하지 이 망할 놈들아. 연 28이라 그러잖아. 28 이런 게 많이 나와. 근데 무슨 뭐 백제가 구구단을 외웠다고 이따구 소리들하고 자빠해서 이 새끼들은 미친놈들이야. 참네. 무슨 백제가 구구단을 외우고 그래. 백제 구구단 당연히 했지. 여기 기록들이 이렇게 많은데 망할 놈들아. 그 헛소리들 해갖고 그 침서봉대 좀 하지마. 아이 개새끼들 진짜. 다 나이 표시를 이렇게 한 거는 뭔가 하면 이거 다 구구단이에요. 구구단. 무슨 구구단이 새삼스럽게 뭐 백제가 구구단을 외웠다 그래갖고 대단한 걸 좀 그렇게 좀 제발 그따구 식으로 좀 설명 좀 하지마. 역사하는 놈들아. 이 망할 놈들아. 이 특히 못 가라는 놈들아. 이 등신들이 아이 씨발 또 열받았네. 근데 어쨌든 그 첩은 곧 나는 아유타국 공주입니다. 나는 아유타라는 나라의 공주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바로 여기에서 허왕오기가 인도 출신이라는 근거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솔직히 이 가락국기에서는 이 아유타국이라는 나라가 인도인지 아닌지를 말은 안 했어요. 이게 전부예요. 아유타국이 인도인지 아닌지는 말을 안 했어. 근데 이 아유타국이 인도에 있던 나라라고 해석을 한 거는 후대의 역사학자들이에요. 이걸 착각을 하면 안 된다고. 이걸 착각을 하면 안 돼. 가락국기 혹은 삼국유사에서는 아유타국이 인도라는 말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이 아유타국이 인도에 있던 나라 중에 하나라고 해석을 한 거는 후대의 역사학자들이야. 후대의 역사학자들이라고. 그걸 착각을 하면 안 돼. 여기 원문 보세요. 어디에도 이 전후 맥락을 어디에서 보건데 아유타국이라는 나라가 인도라고는 어디에서도 설명이 없다고. 근데 왜 자꾸 인도라고 해? 후대의 역사학자들이 그 지랄하고 자빠졌다고. 근데 어쨌든 그러면 이 아유타국이 어디인가라는 것을 후대의 역사학자들이 자꾸 이제 찾게 되는 거야. 찾게 되는데 이렇게 저렇게 찾다 보니까 마침 저것과 그 표기하고 발음이 비슷한 아유타국이라는 나라가 뭐 그 대당서역이라든지 이런데 보여요. 잠깐 보인다고. 그래서 이거 인도라고 해석을 한 거라고 갖다 붙인 거라고. 네, 이걸 헷갈리면 안 돼요. 근데 요거는 또 어떻게 없애노? 근데 문제는 아이씨 이게 좀 자꾸 에이씨 문제는 이 가락국기가 우리 지금까지 그 생각을 안 했다고. 자, 고려 문정 때 와갖고 가락국기라는 것을 썼는데 누군가가 이 가락국기는 그러면 무엇을 토대로 해갖고 이 가락국기라는 이걸 썼느냐? 지가 지어냈겠어요? 그 전대에 있던 그 선대에 있던 문헌들을 갖다 짜깁기를 하든지 이렇게 갖고 썼겠죠, 그죠? 발췌를 하든지 해갖고 그 썼다고. 이 가락국기의 원전이 되는 게 원본이 되는 게 무엇인지 우리는 찾지를 못해서 지금까지 찾지를 못했는데 나온 거야. 나왔어. 이제 나왔다고. 그게 뭔가 하면 바로 화랑색이었어. 물론 이 화랑색이었는지 아니면 이 화랑색이도 다른 것을 무엇인가를 뺏기게 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화랑색이를 보니까 가락국기 원전이라고 해당될 수 있는 게 그대로 나와. 이 특히 그 김유신조에 그 화랑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역대 풍월주들, 화랑 중에 화랑인 우두머리 풍월주들의 역대 순차별 전기 아니에요? 1세 위화랑부터 시작해갖고 마지막 그 진공인지 뭐 어딘지 거기까지
32명에 대한 순차별 전기라고. 제 15대 풍을주가 15대 화랑이 바로 김유신이에요. 15대 풍을주가 바로 김유신인데, 김유신은 아시다시피 이거는 금강가야 그 김수로의 직계 후손이에요. 직계 후손. 직계 후손이기 때문에 이 김유신 열전에 화랑새기가 말하는 김유신 열전의 부록에서 이게 바로 화랑 가락국기가 나와. 이 가락국기가 나와. 김유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 선대의 계보, 선대의 조상들이 이 집안이 어떤 집안인가를 설명을 할 때 바로 여기에서 이 화랑새기 유신공전에서 바로 가락국기가 나와요. 뭐 지금 뭐 아시다시피 뭐 화랑새기는 뭐 안 믿으니까 뭐 가짜라고 하고 쳐다보지도 않으니까 그 뭐 검토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이 화랑새기 가락국기하고 그 삼국유사가 전록을 한 가락국기를 비교를 하면 아주 재미있어요. 둘 사이의 관계를 비교를 하면 이 화랑새기 가락국기가 원본 맞아. 거기서 보면 이것을 살로 삼아서 주축으로 삼아서 각종 살을 붙여나가서 나중에 만들어진 게 바로 삼국유사가 인용한 가락국기예요. 고려문정 때 가락국기예요. 근데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화랑새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그 삼국유사가 인용한 그 아이고 이거 왜 자꾸 확대가 확대하는 게 뭐 있는데 혹시 보입니까 이게? 그럼 그냥 할게요. 제가 아직 이게 서툴러 갖고 지금 할게요. 그냥 뭐 보시는 걸로 만족하세요. 저 파란색 그 고딕으로 저 엮어 놓은 거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 김수로의 수로의 마누라는 허황옥인데, 황옥이라고 나오나요? 허황옥이라고 나오나요? 이 여자가 어디 출신인지 한번 보세요. 허황옥을 어디 출신이라고 했는지 한번 보세요. 황룡국 출신이라고 했다고. 황룡국 출신이라고 했다고요. 신라사람 김대문이 지은 가락국기에서는 허황옥이가 황룡국 출신이라고 했다고. 아유타국은 없어. 그러면 지금까지 이 아유타국, 인도에 있었다라는 아유타국의 그걸 지목을 한 삼국유사 가락국기는 후대의 경강부예라고 했다는, 그게 압도적인 지금 주장이거든요. 학계의 일반적인 주장이거든. 보라고. 화랑새기에는 아유타국 없잖아. 화랑새기에는 아유타국 없잖아. 니들이 한 말 맞았잖아. 니들이 삼국유사가 틀렸다고 한 말 여기 맞았잖아. 이미 남낭박청아가 이런 얘기 했잖아. 황룡국이라고 했잖아. 인도는 흔적도 없잖아. 문제는 이제 황룡국이 어디냐 이게 문제인데, 이 황룡국이 어디냐가 문제인데, 그러면 저럴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 김대문 시대까지는 그 허황옥의 출신지로 황룡국이 지목이 되었는데 실제로 그럴 수도 있고요. 황룡국은 지금 찾아보면 나오는 데가 뜻밖에도 고구려 초기 역사에서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나와요. 그 졸본부여 옆에 있던 나라 중 하나로 그 황룡국이 나와요. 그 황룡국이 바로 이 황룡국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만약에 그게 황룡국이라면 저쪽에 북쪽에서 무슨 이유로 내려온 그 나라 그 공주일 가능성도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지금 중요한 거는 이 삼국유사에서는 허황옥의 출신지로 기록된 아유타국이 화랑새기에서는 황룡국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 이거 왜 주목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대신 또 저럴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 삼국유사 단계에서는 아니면 그 고려 문종 시대에는 이 황룡국이 아유타국으로 저렇게 변하는 과정에서 어떤 실마리가 없을까? 그죠? 왜 아유타국이라는 저 말로 변했을까? 저거는 뭐 저 통일신라 이후 고려시대에 언젠가는 저렇게 변화했을 거 아니에요? 황룡국에서 아유타국으로 변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둘 사이에 변할 수 있는 고리는 없을까라는 걸 한번 찾아볼 수도 있는데 저는 못 찾았어요. 저 아유타국이라고 할 때 저 아유타라는 말은 제가 찾아보니까 정복할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그런 거래요. 그 이길 수 없는 그런 땅을 의미를 한대요. 아유타라는 말이. 이거는 뭐 그 인도사를 전공하시는 분들이 잘 알겠죠. 근데 어쨌든 아유타국이라고 할 때 저 아유타라는 말 뜻은 정복할 수 없는 땅, 뭐 이런 뜻이래요. 정복할 수 없는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저게 혹시 황룡인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 금강가야 그 양대 건국 시조라고도 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그 조금 이렇게 과장을 하면 그 중에 한 축으로서 허황옥이 설정되어 있는데 허황옥이라는 여자는 아유타국 출신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첫째, 삼국유사 어디를 뒤져봐도 이 아유타국이 인도라는 것은 근거가 없다. 그렇게 해석한 것은 후대 역사학자들의 해석일 뿐이다. 서로 그것이 인도라고 해도 그러면 그 전 시대에 과연 어떻게 기록을 했을까? 가락국기의 그 원전은 무엇이더라고 했을까? 라고 했을 때 현재 우리까지 주어진 유일한 원전이 하나가 지금 발견이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김대문의 화랑새기다. 근데 그 화랑새기에 보니까 아유타국에 해당되는 이 말이 황룡국이라는 말로 들어가 있다. 근데 이 황룡국은 한국사 혹은 주변 이런 역사에서 볼 때는 황룡국이 유일하게 한 군데에서 나오는데 그게 바로 고구려 초기 역사에 등장을 하는데 바로 졸본부여 옆에 있는 어느 나라였던 걸로 나온다. 이로 봤을 때 만약에 정말로 허황옥이가 그 황룡국 출신이라고 했을 때 북쪽 저시기에 기원 전후 어떤 단계에 내려왔을 것이다 라는 것을 짐작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불가능한가 했을 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황룡국이 만약에 졸본부여 그 근처에 있던 어떤 다른 나라인데 그 내려왔을 가능성. 왜 그런가 하면 자 백제를 세운 것은 온조하고 비류인데 이 온조 세력인데 온조 세력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고구려 건국 단계 그 초창기에 권력 투쟁에서 패한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세운 국가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온조는 비류 유리하고 사회에서 권력 투쟁을 벌였는데 졌어. 지니까 그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여기서 못 살겠다고 해갖고 남쪽으로 도망가갖고 결국은 지금 어딘가 한강 유역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서 백제국을 세웁니다. 이거는 분명하거든. 그러면 그 황룡국이 서로 그 졸본부의 옆에 있던 그 나라라고 쳤을 때 실제로 있는 나라로 나오니까 거기서 도망와갖고 저 김해까지 오지 못하는 법이 없죠. 온조는 뭐 한강으로 내려와갖고 나라를 세웠고 허황옥이 내려와갖고 김해로 왜 못 가라는 법 없잖아요. 못 가라는 법 없다고.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측면에서 이걸 좀 적극적으로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요게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 금강가야 이 건국과 관련되는 특히 그 나머지 절반 반쪽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허황옥에 대한 출신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는데 이거 보면 삼국유사 혹은 이런 사람들이 좀 부당하게 좀 취급을 받았다. 그래서 화랑새기 한번 좀 제발 좀 봐. 엔드 요거 누르면 되겠구나.